많이 눌러주시고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3.1절 메시지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냈습니다. 감독님 그거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게 요는 그거예요. 3.1운동 그 우리 선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 아니겠는가. 그렇죠. 숭고한 희생정신을 그러면 보수라고 하는 것은 또 진정한 후대는 그 선대들의 저런 그 훌륭한 정신과 업적을 또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이 대한민국 저 87 체제, 87 체제인데 이게 이미 수명을 다했다.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엄청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이게 좀 고장 나버리지 않았느냐. 29번의 탄핵과 개헌 같은 게 그거다 하면서 이제 시대를 바꿔야 한다. 근데 개헌 얘기가 매번 나오지만 매번 실패한 게 정치인들이 저마다 새 시대의 그 맏형이 되려고 그러지 구시대의 막내가 되고자 하는 역할은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자신은 이 새 시대를 그 새 시대의 주인공 맏형이 아니라 구시대의 막내가 기꺼이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이루고 3년 후에 깨끗이 물러나고 7공화국을 여는 그 밑거름이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대적 공생 정치는 더 가혹하게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그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지금 보면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의 3.1절 메시지의 그 핵심 키워드는 희생이에요. 그렇죠. 희생. 네, 희생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3.1 운동이라는 것들은 아까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919년 3월 1일 날 일제가 이제 한반도를 점령한 지 한 10년쯤 될 때잖아요. 그때 온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일제 그 식민지 지배 항거했고 사실 그분들은 총칼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맨주먹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고 그 총칼 앞에서 희생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대한민국의 뭐랄까 그 국가적 정체성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그런 희생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선조들의 희생 덕분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지금 보면 우리 정치인들 보면 뭐 우리 그 신지호 앵커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뭐 앵커는 아니고요. 전 의원이나 저나 뭐 정치권에 오래 있었으니까 보면은 어떻게든지 가면 갈수록 정치인들이 얼굴이 두꺼워지고 마음이 검어져요. 맞아요. 희생이라는 것들은 진짜 요즘 정치판에서는 여의도에서는 정말 박제가 된 정말 그 뭐랄까 박물관에나 들어가 있어야 될 단어가 돼버린 겁니다.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저걸 읽으면서 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5년 단임제의 폐해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간에 선거를 여러 번 치러야 되는 총선도 치르고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거 시기를 일치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이게 제대로 관철이 안 됐었잖아요. 왜냐? 그렇죠. 국회의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임기 단축하는 거 한 달이라도 단축하려고 그러면 뭐 펄펄 뛰고 그렇죠. 대통령은 자기가 그 선거되기 전까지는 여야 후보 모두가 개헌하겠습니다, 막 바꾸겠습니다 이러다가 정작 대통령 되면 미쳤어 내가?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야 정말 이래 갖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저라도 희생하겠습니다. 3.1 운동에 오늘 어저께 낸 그 기자회견, 그러니까 중앙일보 인터뷰하고 내용이 일맥상통하죠. 제가 아까 신전 의원 얘기했듯이 그 누구든지 새 시대의 리더가 자기가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겠다고 뭐 나쁜 말로 하면 껍적껍적 되지만 아무도 자기가 있었던 그 구정물이나 흙탕물이나 이런 것들에 손발을 담그고 이것을 청소하려는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제일 나이가 어린 저라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이 문제점들을 제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공화국의 문은 다른 사람에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 그렇죠. 희생, 예. 정치인에게 필요한 그 희생이라는 덕목을 한동훈 대표가 던진 겁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뭐 여러 명의 정치인이 있었는데
예, 그 2017년 조기 대선 때는요, 그때도 개헌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개헌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때 1등 주자였던 문재인이 뭐라고 그러면 헌법은 죄가 없다. 헌법은 죄가 없다. 정치인이 그 헌법을 이상하게 그 운영을 하니까 문제다. 사람이 문제지. 헌법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퉁치고 이제 지나갔는데 한동훈은 좀 다르다 하는 건데 참 오늘 재밌는 게요. 제가 오늘 그 한겨레 신문 그 기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한겨레 신문이 어떤 성향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한겨레 신문이요 여야 잠룡들 개헌 한 목소리 조기 대선 앞 개헌론 포위된 이재명 이런 타이틀의 기사를 냈어요. 이재명 대표는 들으면은 뭐 화들짝 놀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한동훈발 사실은요. 다음번 대통령이 임기 3년만 하고 끝내야 된다라는 거는 저거는 한동훈 대표가 최초로 주장한 게 아닙니다. 아니죠. 제가 보니까요. 작년 12월 24일에 오세훈 시장은 그때 중앙일보 이정민 그 논설위원인가요? 그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야권 주자 중에 김동연 지사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분은 2월 11일에 한국일보 인터뷰 하면서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별로 사회적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한동훈이 얘기하니까 이 메신저 파워가 좀 달라서 그런 건지 또 엣지 있게 잘 그 포인트를 얘기해서 그런 건지 이게 확 지금 달아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겨레 신문조차도 이재명이 지금 여야 잠룡 통틀어서 개헌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이다. 그래갖고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다 포위됐다. 이런 기사를 낼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비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금 저 질문하신 포인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유승민 전 의원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얘기를 하셨죠.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별로 관심을 갖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맨날 정치인들 선거하기 전에 그냥 던지는 소리니까 그 뭐 뻔한 소리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갑작스럽게 이게 전체 화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진정성이에요. 이게 아주 명백하게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정치인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속된 말로 쪽팔리는 일이다. 그래요. 라는 얘기까지 써가면서 그런 격한 얘기까지 써가면서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딱 3년만 하고 그만둬야 된다. 그렇죠. 라는 식으로 이렇게 미적미적 그 탈출구를 두면서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얘기해서 좋은 얘기는 했는데 나중에 문제 삼으면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게 아니라 딱 매듭을 지은 거예요. 난 이거 반드시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봐라 라고 언론이 주목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뭐랄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자기가 한 약속을 안 지킨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약속을 안 하면 안 하지 예. 안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아까 저희가 희생을 얘기했지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린 그 후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나이가 제일 젊은 후보일 수도 있는데 내 스스로 희생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언론이 야, 저 사람이 원래 자기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렇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기 희생을 앞세우고 있으니까 거기서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만 기자들이 보기에 야, 이거는 말이 되는 거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판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겨레에서 그 기사 그 끝부분을 보면요. 네. 이재명이 지금 이제 개헌에 대해서 그 지금은 내란 극복에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될 때지 지금 이 개헌을 꺼내 들면은 이게 그 내란 종식 그 전선이 이게 교란된다. 아니 무슨 그걸 자기가 합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검찰 수사가 끝나서 이미 재판이 들어갔는데 그럼 자기가 뭐 거기서 판사 검사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자기가 수사합니까?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햇소리인데. 이상하네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소리 이제 겉으로 이제 명분을 그렇게 내건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그 친명계 의원
한테 이제 속마음을 좀 한겨레 기자가 취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이재명도 지난 대선 때 4년 중임제 그 개헌을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4년 중임제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의 4년 중임제 이거를 바꾸기는 힘들 거예요. 네. 아마 이제 이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발생하면 그때 이재명은 그거를 꺼낼 거예요. 4년 중임제 그때를 꺼내는데, 그런데 한동훈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이 친명 의원이 한겨레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 25년에 이제 취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임기 5년 아니에요. 네. 2030년에 임기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다 하겠다. 2030년까지 다 하고 2028년에 총선이 있고 2년 후인 2030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2030년에 그때까지 개헌 작업을 해가지고 그때 2030년에 7공화국 첫 대통령을 뽑으면 된다. 임기 4년짜리 처음으로 뽑으면 된다. 그러니까 지는 5년 주어진 거 다 해먹고 2030년까지 다 해먹고 30년 되고 나서 5년 가고 그 다음에 4년짜리 해라. 그러니까 그분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의 정치 사전에는 희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죠. 희생이라는 단어는 없고, 지난번에 지금 민주당 쪽에 있는 그 패널들이나 뭐 의원들 만나서 사석에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 뭐죠 그게? 이익이다, 이익. 그게 어.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뭐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보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불의, 옳지 않은 거는 얼마든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불이익, 나한테 손톱 많은 불이익이라도 있어? 나는 이건 죽어도 못 참어.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제 이재명 김동연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 뭐 여러 에피소드들이 이제 전해지는데, 그 작년 그 총선 끝나고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한번 부른 적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카메라들이 그렇죠. 한번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대통령님, 제가 준비해 온 말인데 이거 좀 먼저 얘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A4 용지를 꺼내갖고 18분을 읽었잖아요. 줄줄이 읽었죠. 18분을. 네.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 측은 기습당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다 그 카메라 기자들이 다 그걸 보고 있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있고. 근데 어제는요, 김동연이 네. 대표님,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쫙 꺼내서. 그래갖고 여기서 딱 끊어갖고, 근데 18분은 안 하고 7분을 했대요. 양심은 있네. 그래도 이재명보다 양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왜 개헌은 블랙홀이라면서 그 개헌에 대한 논의조차를 못하게끔 입틀막을 하고 있느냐. 아주 그냥 직격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재명에 강력히 반대하는 후보를 열심히 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그 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지금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코 만만치는 않다. 저쪽도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 메신저가 누군가에 따라서 똑같은 메시지를 할지라도 이제 이 전파력이 다른데, 네, 그렇죠. 지금 이제 한동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비 효과인데, 이게 이제 이재명한테 그러니까 김동연 이분도요,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별로 그 3년 임기론이 안 먹혔어요. 근데 한동훈이 해갖고 이게 딱 하니까 오히려 힘이 더 실리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때릴 때도. 네, 맞습니다. 김동연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거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희생이라는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 진정성이 이해가 되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나 어떤 주장을 할 때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누구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자기 스스로의 희생을 전제로 한 그런 주장을 한 것이고 다른 분들은 그냥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그런 주장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저 이재명 대표가 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거 원래 돼지인데 개라고 또 잘못 인용을 했는데 근데 이재명뿐만 아니라 그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개헌론이 나오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부처 눈에는 뭐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누가 부처고 누가 개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네. 그렇게 형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하고 친형 정신병원 논란이 있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법인카드 이 뭐 말하기도 숨차요. 예, 뭐 그럼요. 대북송금, 그다음에 공천학살 뭐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부처신지 아니면 본인이 얘기했던 뭐 어떤 동물이신지 뭐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만 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발끈해서 막 그 공격을 하고 나섰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감독님 그 한국경제가 그걸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네. 그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네. 예. 보니까 뭐 윤석열의 푸들, 윤석열의 푸들이다. 이거는 김남국이가 이게 코인을 하고 있지 또 이게 한동훈 욕을 하네요. 아니 근데 저게 예.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도대체 제 드는 생각은 아니 신문도 안 보고 방송도 안 보나요? 아니, 윤석열의 푸들이라는 것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얘기잖아요. 글쎄요. 인형이라느니 푸들이라느니 홍준표 시장님은 또 인형이라고 그러대. 윤석열의 인형이야. 아 맞아. 그리고 김남국은 또 그 윤석열의 푸들이야. 푸들이야. 아니 그럼 푸들이 자기 주인하고 그렇게 싸웁니까? 인형이 그렇게 자기 주인한테 맞서서 이건 옳지 않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분들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은 또 국민을 물었던 개다. 예, 국민을 그다음에 물었던 걔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한동훈이 국민을 물었던 개라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국민을 어떻게 물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검사하면서 국민을 물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고요. 조국을 물었다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추미애는 윤석열의 법률 집사다, 검찰 쿠데타의 동업자다. 그리고 정성호는 윤석열의 호위무사다.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억지로 갖다 붙여갖고 지금 한동훈한테 맹공을 가하는데 저게 오히려 그 한동훈에 대한 좀 두려움 그거의 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홍준표 시장이 무슨 인형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길래 본인이 뭐 모래시계 검사니 뭐니 뭐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물론 그 작가는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그걸 보면서 거기 나오는 유명한 대사 명대사 있잖아요. 나 떨고 있니? 얘 죽을 때 나 떨고 있니? 뭐 이런 얘기인데 저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가 막 짖잖아요. 네. 개가 짖는 게 왜 짖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무서워서 짖는 무서우니까. 거거든요. 개가 짖는 건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자기가 무서우니까 나 무서워 하면서 막 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러는 건 그냥 공한증. 한동훈이 되게 무섭구나. 그렇죠. 한동훈이 한마디 던졌더니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그 최측근이라는 정성호 의원 갑자기 이름이 정성호 의원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줄줄이 나와서 비판을 하는 거 보니까 한마디로 나 떨고 있니? 야, 나 무서워. 나 무섭단 말이야.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저렇게 해주면 해질수록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땡큐입니다. 땡큐죠. 땡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 전당대회 때도요. 한동훈 대표가 그 출사표를 던지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불러주시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매력 있고 이쁘다고 그러시겠느냐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너라면 이재명을 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저를 불러주시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는데 지금도요. 저 뭐 정성호부터 뭐 김남국 뭐 천준호 추미애 저렇게 왕왕 지저대면요. 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한동훈 대 이재명. 네.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또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됐습니다. 가뜩이나 또 이제 임기 3년짜리 이거 던졌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은 5년 다 해먹겠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대비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대비가 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한동훈 대표가 던진 이 그 개헌 카드 이것은 아마 정말로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 저희가 이재명 대표하고 대비될 수 있는 그렇게 큰 대척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 하면 이제 그 재판, 뭐 그 헌법 84조 논쟁, 그것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기했죠. 제기해서 딱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재명 측의 이런 민감한 반응을 봤을 때 한동훈 대표의 전략이 먹혔다. 먹혔다.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가 모처럼 만에 다시 이게 클로즈업 되고 있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뭐 이제. 그렇죠. 점점 뭐 보면 결국은 뭐 그 보수 이게 탄핵이 결과 인용이 될 것이냐 기각이 될 것이냐 뭐 이것이 가장 큰 그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전국이 전개될 것인데 뭐 지금 대부분은 뭐 아마 인용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런 전망이 압도적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조기 대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화두는 누가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예. 누가 보수의 깨끗하고 품격 있는 후보로서 그 이재명 대표와 가장 대비될 수 있느냐 이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